안녕하세요. 커피 도서관입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500명이 됐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들은 그냥 권리금 얘기라던가 커피 가격에 대한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그냥 말로만 올린 영상들이 많은데 한두 분씩 이렇게 구독자분께서 좀 늘더니 어느덧 5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추출에 대한 테스트를 최근에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 유튜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도 병행하고 있고 디저트 만드는 것도 연습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하게도 좀 납품이 조금씩 더 늘면서 이제 추출 테스트를 개인적으로 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 위주로 했는데도 그래도 조회수가 100에서 200 나온다는 말은 그 정도는 보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가격은 제가 250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280 찍고 다시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예. 보기 좋게 틀렸죠. 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는 항상 로스터라면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대비도 대비고 저는 일단은 커피 생두를 보통 한 2개월치 정도만 사놓고 있습니다. 많이 사놔야 3개월치 정도만 사놓고 있어요. 지금 모든 자산이 다 불안정하니까요. 그냥 내리지르기에도 지난번처럼 갑자기 훅 떨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만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는 좀 이렇게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지금같이 좀 불확실한 시기에는 유리할 것 같아서 막 엄청 많이 사두고 있진 않아요. 또 스페셜티 커피도 개인적으로는 예전만큼 좀 가격 대비 맛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는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커피가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주 비싼 가격 아니면은 사실 5, 6만 원짜리 생두를 사봐도 그냥 가공으로 이렇게 땜빵 칠한 거 말고는 사실 진짜 순수하게 이 컵 퀄리티가 좋냐고 하면은 그렇지 못한 커피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기준치가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서 스페셜티 커피도 사실 딱히 요즘에 많이 안 사놓는 것 같아요. 만원 중후반대 생두들이 주로 블렌딩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의 생두들도 예전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섞어보고 스페셜티도 좀 소량 섞어서 최대한 맛을 좀 블렌드의 맛을 좀 많이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와 같이 스몰 배치 분들께서는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저처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블렌딩에 좀 더 많이 힘을 쓰니까 납품처에서 반응도 좋고 좀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소개로 납품도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블렌딩 커피다 보니까 이제 좀 입소문 나서 원두도 사러 오시고 또 알고 보니 그분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어서 계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블렌드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어서 저희는 이제 몇 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한번 올리고 가격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원래 저희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블렌드 커피는 막 1kg에 34,000원 이랬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납품은 아주 힘써질 때까지 아니면은 거의 안 올리고 있어요. 다 같이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이샤 하나 들어와서 6만원짜리를 로스팅하고 이제 샘플로 커핑도 끝내고 드립으로도 내려보는데 참 여러가지 바디감이나 이런 면에서 되게 아쉽네요. 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미리 발견하면은 한 번에 많이 사는 잘못은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해볼 얘기는 자동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자동 머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저트 위주로 판매하는 카페들은 자동 머신을 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머신에
퀄리티도 정말 많이 올라와서 업소용 자동 머신의 커피 맛을 보면은 막 예전처럼 엄청 맹탕 같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아주 진하진 않지만 그 진한 반자동 머신의 에스프레소와 옛날에 그런 좀 맹탕 같은 자동 머신의 중간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징도 좀 좋은 기계는 뭐 18에서 20g 이상 담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압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맛대로 좀 부드러워서 특히 디저트 카페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하기는 로스팅으로 잡으면 돼서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납품처 중에 좀 장사가 잘 돼서 이번에 확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그냥 사장님께서 전자동 머신으로 가려고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확장하게 될 때도 지금 쓰는 걸 쓰다가 뭐 엄청 비싼 거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전자동 머신이 있는데 그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저도 옛날에는 전자동 머신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카페 처음에 세팅을 가고 뭐 잡아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 반응도 보면은 블랙커피는 되게 깔끔하고 맛있다. 근데 단점은 확실히 라떼는 좀 연해요. 그래서 화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물맛이 강하게 나서 진하고 고소한 라떼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이제 블랙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블랙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사실 옛날에 전자동 커피는 되게 못 먹을 커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노가 꽤 먹을만해요. 그다음에 저는 라떼도 사실 고가의 전자동 머신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전자동 머신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진한 라떼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커스텀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뭐 도징이나 이런 추출량, 압력을 다 커스텀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전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커피 원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수요만 있으면은 회전율이 빠른 게 장땡이거든요. 회전율이 빠르려면은 빨리 제공이 돼야 되고 빨리 제공이 되려면은 전자동 머신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비단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는 이런 회전율이나 그리고 작업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전자동 머신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좀 버블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그런 걸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저는 전자동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번 영상의 권리금 얘기 때 이제 매장을 좀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1층에 하면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슬림짐을 옮기지 않으면은 아마 좀 좋은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막상 우리가 낯설어서 편견을 가지고 보면 되게 별론데 의외로 그걸 가리고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크레마가 있죠. 예전에 네슬레에서 이제 테스트했던 것 중에 눈을 가리고 커피를 마셨을 때 크레마가 있는 커피와 없는 커피를 테이스팅하게 시키면은 크레마가 없는 커피를 더 맛있게 느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상태에서 마시게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크레마가 있는 커피를 맛있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면 뭐 전자동 머신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아예 지우고 보면은 그렇게 맛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군만 잘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 머신이나 좋은 머신이랑 비교할 거면은 전자동도 그 급의 머신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동 머신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먼저 단점 먼저 말해볼까요? 단점은 일단 퍼포먼스가 약하죠. 그리고 생긴 게 못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전자동 머신 중에 제일 예쁘고 멋있게 생긴 거는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마스트레나예요. 마스트레나 말고는 사실 저는
전자동 머신이 별로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물론 그 스타벅스의 은색 세일한 로고 때문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좀 되게 예쁘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요. 마스트레나 보면은 뭐 이렇게 호퍼 이 디자인도 되게 신경 쓴 게 보이고, 근데 사실 다른 이제 전자동 머신들은 지금 시중에 파는 거는 좀 박스대기형으로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이제 머신들 보면 일단 못생겼다.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약하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까 사실 뭐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행위에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전자동 머신들은 이렇게 뒷판이 고객을 향해 있죠. 오픈바를 할 수 없죠. 예. 근데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 손님이랑 등을 지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그런 스몰톡이라던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게 마냥 또 좋아하지만은 않잖아요.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카페에 갔을 때 막 원두 설명을 너무 길게 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향인 거죠. 저는 좀 뒤에 사람들이 특히 줄 서면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많이 신경 쓰이고, 뭐 저도 사실 그냥 커피 빨리 마시고 싶은데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이걸 주시면은 그냥 읽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저랑 친한 친구는 그런 거를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자주 이제 가는 친구는 좀 그런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죠. 근데 뭐 해외는 제가 나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여기 손님들, 해외 살다 오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리고 친구 중에 호주 갔다 온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런 아이 컨택이나 이렇게 뭐 스몰톡 같은 게 되게 좋은 문화라고 하고 대부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전자동 머신이 좀 더 좋죠. 눈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픈 키친하거나 백바로 가면은 돌아버리니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죠. 못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바 구조의 한계는 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은 뭐냐? 저는 공간 활용도라고 생각해요. 그라인더랑 머신이 이렇게 위아래로 일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와이드의 공간이 되게 확보가 용이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자동 머신, 바쁜 매장은 자동 머신 2개를 두면은 가운데에 시럽이나 이런 기물도 놓을 수 있고, 공간 활용도가 이렇게 용이하니까 되게 자산군으로 봤을 땐 훌륭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아마 이번 카페쇼에 열리면은 전자동 머신 부스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창업하시는 분들도, 특히 디저트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자동 머신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저트 카페를 창업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자동 머신 쓸 것 같아요. 단 이제 중요한 건 원두겠죠. 그러니까 뭐 커피 머신이랑 그라인더 가격을 내용 연수를 5년을 쪼갠다고 했을 때 전자동 머신이 상대적으로 싸다면은 그 가격만큼 저는 원두 가격에 좀 녹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업체는 까먹었는데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이런 자동차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커피 파는 브랜드가 되게 많이 요즘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 전략이 전자동으로 빠르게 팔면서 전자동 머신을 쓰니까 대신에 원두를 좋은 걸 써서 낮은 가격에 빠르게 팔아서 좋은 커피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확실히 머리가 좋다 느낀 게, 결국에는 원두랑 생두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반대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뭐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이나 장비는 좋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사실 원두는 납품가 2만원 초중반짜리를 계속 하드하게 맞추려고 하고, 오히려 저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납품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나가는 비중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실 커피가 잘 팔리는 거랑 머신이 하이엔드인 거랑은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그라인더는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라인더도 아주 드라마틱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잘 나가는 곳은
사장님들께서 커피를 원래 하셨어서 좀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이 레시피를 잘 잡는 곳이나 아니면 엄청 친절하거나 아니면은 디저트 매장들이 더 잘 나가요. 정말 디테일하게 막 커피를 맞추려고 하고 막 레시피를 막 집요하게 맞추려는 분들은 오히려 좀 로스도 많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저한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은 제가 친구한테 커피를 좀 피드백을 해달라고 할 때 맛이 없으면 전 그냥 맛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어떤 부분이 맛이 없고 그냥 맛있으면은 맛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막 돌려 말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아이 커피가 조금은 좀 향미가 좀 부드러우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플랫하기도 한데 근데 또 끝에 여우는 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요. 근데 그럴수록 이 맛없다라는 결과에서는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맛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전달력 있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커피도 저는 최대한 과정을 줄이고 단순하게 추출할수록 더 일관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해질수록 맛도 단순해지죠. 복잡해질수록 맛도 복잡해지는데 결국에는 이 복잡함을 최소화하는 거 내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뽑아내는 게 일관성 면에서 더 좋다고 봐요. 반대의 경우에는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뭐 한 잔 진짜 미친 듯이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데일리 음료를 만드는 데는 저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반자동보다는 확실히 앞으로 전자동 머신들이 좀 더 많이 뜨고 더 맛있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좀 더 고부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저는 바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한정된 에스프레소 바나 뭐 푸어오버 바에 있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동화가 된 다음에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가장 맛있게 만들지 레시피를 잘 짜는 능력일 거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추출할 시간이 제거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매장 관리라던가 고객과의 뭐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에 쓸 수 있는 거죠. 프로모션이라던가. 그러면은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나아가니까 더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제조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요. 찍어내는 이렇게 똑같게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산업도 뭐 첨단 제조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눌 때는 제조업 위에 고부가 가치 산업들 뭐 교육이나 서비스업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더 고부가 가치를 갖는 서비스로 넘어가려면은 오히려 이런 자동화된 머신들이 잘 나오고 퀄리티가 더 나아지는 게 더 이 업계에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러면 이런 전자동 머신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서 바리스타로서 중요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되게 저는 상반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저는 별로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완전 또 그 T 성향이 강해가지고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감 능력은 손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뭐 손님들이 예를 들면 뭐 이거 맛없다고 하고 뭐 쓰다고 뭐 시다고 하는데 이거 막 산미라고 우겨봤자 그건 저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서양에서 산미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다고 하면 그건 신 거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시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손님들이 좀 덜 신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하고 이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드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또 이것과 양극단으로 상반되게 고객분들에게 너무 치우치지 않는 능력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객은 너무 많지만
매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그렇게 다 다변화돼 버리면 QC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협선을 적절하게 정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잘 이렇게 경계선을 정할 수 있는 뭐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곤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능력이 더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스위칭을 해서 써도 되겠죠. 뭐 제가 만약에 좀 곤조 있는 스타일이면은 뭐 직원을 좀 따뜻한 친구를 뽑는다던가,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스타일이라면은 직원을 조금 좀 날카로운 친구를 좀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채용을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 머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